11월에 수확하는 가을무는 김장 때 많이 쓰여서 김장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근 무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공짜로 뽑아가라고 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무 농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색 무 요리, 조금 더 맛있게 무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한식의 진심인 분입니다. 한식 전문가 유현수 셰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현수 셰프입니다. 예, 오늘 무 요리 좀 배워보려고 셰프님 모셨는데 셰프님 무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식 셰프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 같은 경우는 제게는 뭐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념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양념과 같은 존재. 네, 한식에서 우리 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맞아요. 무가 들어감으로써 또 맛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념과 같은 또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이면서 양념 같은 존재 무. 근데 특히 가을 무가 더 맛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통 가을 무가 뭐 인삼보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예. 기온이 좀 낮다 보니까 밀도도 좀 높아지고요. 영양분도 좀 가득해서 그 식감이 왜 아삭아삭하잖아요. 맞아요. 가을 무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맛이 아무래도 식감도 좋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셰프님도 무 이런 거 식재료 고르실 때 굉장히 꼼꼼히 보고 고르실 것 같아요. 아무 무나 사지 않으시죠? 지금도 저희 매장에 한 몇 박스 와 있는데요. 예. 네, 꼼꼼히 보고 고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신선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신선도. 네, 근데 지금 날씨가 기온이 찰 때는 웬만하면 신선도들은 다 좋기 때문에 신선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무의 겉에 그 단면이 좀 파랗고 생생한 그런 무가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청이 만약에 잘려 있다면 무청 붙어 있는 무가 있고 또 무청이 잘려 있는 무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무청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무청이 좀 파랗고 좀 생생한 그런 무가 좋겠고요. 네. 잘려 있다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겉에 좀 윤기가 나고 좀 매끄러운 무가 좋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무게가 좀 묵직해야지, 그죠? 예, 무게 이 크기에 비해서 가벼우면 속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고르시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끈한 무가 좋은 거예요? 보면 무 중에 이렇게 털이라고 해서 잔가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소고기나 고기 육류 종류 얘기할 때만 부위별로 뭐 맛이나 이런 거를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 근데 채소도 그렇거든요. 무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완전히 구별이 되죠. 그죠? 푸른색하고 하얀색이,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녹색 부분, 죄송합니다. 녹색 부분이 좀 많은 무는 단맛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녹색 부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녹색 부분은 주로 이제 생채, 뭐 샐러드라든지 생으로 먹는 요리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 흰 부분은 얘를 약간 좀 시원하면서도 좀 쓴맛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탕이라든지 뭐 국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좀 부위별로도 좀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하실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건 좀 파란색이 좀 많으니까 요건 좀 흰 부분이 좀 많으니까 요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란 부분이 많은 거는 좀 생채 위주로, 흰 부분이 많은 건 탕국 이런 거. 한번 집에서 댁에서 썰어서 드셔보세요. 흰 부분 쪽보다 이 파란 부분 쪽이 훨씬 더 단맛이 좀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무는 좀 무거운 게 좋다고 하셨어요. 네네. 무게. 근데 사람마다 이게 좀 주관적일 것 같아서 수박은 두드렸을 때 소리가 좋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네. 무는 뭐 속이 꽉 찬 거 이런 거 고를 때 단단한 거 이거 뭐 소리 감별법 말고 그냥 무게만 보면 돼요.
네네. 아무래도 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게 좀 봐도 여러 개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 중에서도 좀 묵직하고 들었을 때 좀,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무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마트 가서 집어보시면 그런 것들은 아마,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개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여러 개, 한 3개 정도 들어보시죠. 네,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네, 아주머니께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물을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골라서 사들고 왔어요. 네. 이제 요리하기 전에 손질해야 되는데 무 손질법 뭐 특별히 있나요? 신경 쓸 거? 손질법은 일단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시는 건 뭐 필수겠죠. 근데 요 껍질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많이 하세요. 네. 껍질을 이거 어떻게 까서 요리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맞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껍질채 조리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껍질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하게 좀 함유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무가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채소 섭취가 좀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가 김치도 담가 먹고 하면서 무를 이용해서 많은 요리들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껍질채, 그렇게 요리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무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껍질째 하는 게 좋다. 요거는 이게 이제 진짜.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무도 그렇고요. 사실 모든 식재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뭐 당근도 그렇고 뭐 해서 사실 손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더 나가는 먹는 것보다 더 나가는 댁에서 주로 하실 때도 그러신 분들 많은데 맞아요. 그런 강박관념 버리시고요. 그냥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잘 흙이 아무래도 땅 속에 묻혀 있던 거기 때문에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씻어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 셰프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더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 같은 걸 껍질 까는 것도 일이잖아요. 일이고 그것도 버리려면 그것도 또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껍질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껍질째 하셨을 때 훨씬 더 식감이 더 좋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꼭 이건 껍질째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김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김장에 이제 들어갈 무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 김장 속 무채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가 이 김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예. 우리가 김치는 사실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저는 이제 왜 동치미 있죠? 네. 동치미. 그냥 무를 소금물에다가 담가서 만들었던 어떤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더 오리지널 김치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추에 물을 넣다기보다는 무에 배추를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무는 아무래도 필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절임 요리라든지 김치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물을 넣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추김치에도 그냥 물을 통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채를 좀 쳐서 넣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철 다가오는데 동치미도 사실 이맘때 담가 먹는 거잖아요. 동치미죠, 동침. 그래서 겨울 동자하고 김치의 침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동치미 같은 스타일이 우리 김치의 어떤 오리지널 원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영양을 좀 공급해주고 어떻게 보면 또 음료의 기능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무 요리법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셰프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무 요리는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저 동치미 너무 좋아하고요. 네, 계속 셰프님 약간 침 삼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아침에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셰프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자꾸 침이 고입니다. 동치미 같은 거 마시는 생각하니까 진짜 그러네요. 이게 무를 지금 무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무 너무 좋죠. 네, 저희도 하루에 몇 개씩 지금 손질을 하고 있는데 꼭 손질할 때마다 한두 개씩 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시루떡. 혹시 무시루떡 드셔보셨어요? 무시루떡이요? 그건 뭐예요? 네. 안 드셔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전 고향이 강원도여가지고 어렸을 적에 그 할머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가을철 무가 너무 달고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 때 시루떡 만들 때 안에다가 물을 넣고 찌면은요. 예. 아주 그 수분 조절도 잘 되고요. 달달하고 떡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루떡 좀 퍽퍽한 시루떡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가을무를 넣고 찌면은 정말 촉촉하고 왜 그 카스테라 같은 그 느낌 있죠. 아 정말요? 네, 그런 식감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야, 무 시루떡 이거는 꼭 시루떡 해 드시는 분들 무 넣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셰프님이 무 시루떡 네. 가장 좋아하는 무 요리는 무 시루떡인가요? 할머님 해주셨던? 네? 제일 좋아하시는 네, 무 요리. 네네. 예. 무 시루떡. 무 시루떡. 알겠습니다. 꼭 강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 하면 사실 김치도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시원한 소고기 묵국 좋아하거든요. 소고기 묵국 너무 좋죠. 네. 네. 근데 이거 소고기 묵국 어떻게 끓여야 깊은 맛을 낼 수 있나 이런 거 팁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끓여보셨나요? 저는 몇 번 끓여봤는데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맛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 깊은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깊은 맛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예, 무 소고기국이 물을 사실 끓여놓고 보면은 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보다 과하게 많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양념이 중요한데 이 국간장이라고 그러죠, 조선간장. 네. 이 오래 숙성된 국간장을 넣으면 좋은데. 만약에 집에 되게 없으시다면 일반 간장을 넣으시고 거기에 젓갈 있죠. 젓갈. 네. 뭐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뭐 이런 젓갈을 조금만 아주 너무 많이 넣으면 젓갈국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아주 미량으로. 왜냐하면 이 국간장이나 조선간장이 오래 숙성되면 약간 그 젓갈 향이 나거든요. 네, 아마 그 좀 오래 숙성된 간장 맛보시면 그런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짜기만 하지 않고 그죠? 그렇습니다. 달달하면서도 맞아요. 뭔가 그 해산물 발효된 듯한 그런 맛도 나고 굉장히 맞습니다.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 액젓을 조금만 첨가하시면 훨씬 더 깊이감 있는 짧은 시간에 깊이감 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묵국 끓일 때 꼭 그건 제가 참고해서 그리고 해보도록 하고요. 양념에 그 국간장으로만 하지 마시고 소금도 조금 넣으시고요. 그래서 이 짠맛도 다채로운 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간장과 소금을 적절하게 씀으로써 조금 더 깊이감 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셰프님의 이색 무 요리를 좀 알려달라고 사전에 미리 여쭤봤었는데 무말랭이 볶음밥을 추천해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말랭이도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이 무말랭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예전에는 우리가 볕이 좋고 또 공간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말리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후라이팬 있죠. 아니면은 집에 뭐 오븐 같은 거 있으시면 거기다 그냥 말리시면 돼요. 물을요? 네,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로다가 자르신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놓고 좀 볶듯이 약한 불로 센 불에다가 야채 채소 볶듯이 볶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리듯이 약한 불에서 수분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게 해서 말르면 수분이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죠? 네. 기름 같은 거 두르지 말으시고요. 그대로 무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깨볶듯이. 그럼요. 맞습니다. 그 살살 볶으시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살짝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 햇볕이나 뭐 볕에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바싹 마르진 않겠죠. 하지만 그 정도만 말려도 충분한 맛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수분이 날아감으로써 가을무가 원체 단데 단맛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는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서 레시피가 나와 있을 텐데 풋고추하고 채소 넣고 같이 밥하고 찬밥에다 넣어가지고 볶은 다음에 여기도 저는 액젓을 조금 넣습니다. 액젓하고 간장으로 맛을 내면 이 달큰한 무가 씹히면서 이 볶음밥이 한층 더 고급지고 정말 맛있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무말랭이 사서 해도 되죠? 사서 하셔도 되고 사서 마트 가면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서다가 웬만하면 제가 해볼 30분. 건데. 아니 30분 정도만 담갔다가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만 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팬에 볶은 다음에 저는 이게
가을철 되면은 요 무차를 좀 많이 마시는데요. 무차? 예, 요 말린 무말랭이 있죠. 예. 요거를 그대로 그냥 차처럼 우려서 먹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유현수 셰프님이 무말랭이 볶음밥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레시피가 공개가 돼 있어서 청취자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꼭 해서 드셔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잠깐 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한 20초 남았는데요. 이번에 20초요? 아직도 질문을 좀 많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하면 쭉 가다가 갑자기 끝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끝인사 드려야 되겠네요. 20초 또 다 갔네요. 네. 저희가 가격 폭락 때문에 요즘에 좀 시름이신 농가분 계실 거예요. 우리 셰프님께서 그렇죠. 무 농가에 응원의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무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애용해온 국민 채소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념과 같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의 뿌리와 같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왜 천의 얼굴이라고 그러죠? 배우들, 그죠? 이 천의 매력을 가진 무를 더 많이 우리가 아끼고 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저도 무 많이 홍보하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훈님께서 무시루떡 별미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2033번님 오늘 무말랭이 사러 갑니다. 당장 이렇게 듣고 남겨주셨어요. 네. 예, 셰프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맛있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현수 셰프였습니다.